자, 125페이지에 저희가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보자 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게 나오죠. 그래서 디폴트 패키지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예제는 이제 while이니까 while이라고 썼겠죠. 맨 위에 while 썼고요. 그 다음에 print 4, 1, 2, 10, 10 example 써놨네요. 그래서 while문이니까 while문 테스트하니까 while이라고 써놨고요. while 써놨고, 그 다음 프린트 출력한다. 프린트 1, 2, 10, 10 example 메인 체크했습니다. 메인 체크하셨고 피니시 눌러서 만든다. 만드시고요. 여기 이제 클래스 선언하는 거죠. 클래스 선언할 때 클래스 파일 내에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 클래스 파일 내에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가 몇 개 있어야 된다? 1개. 그리고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이 클래스 이름이 뭐하고 같아야 된다? 파일 이름과 같아야 한다. 되시겠죠? 파일 이름과 같아야 한다. 이 파일 이름을 다르게 쓰면 어떻게 해요? 클래스를 찾기가 어려우세요. 찾기가. 그 밖에 보이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써져 있고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걸 약자로 쓴다고 해서 클래스 이름을 안에 있는 클래스를 약자로 쓰시면 여러분들이 소스 확인할 때 이걸 써야 됐다라고 확인할 때 안에 클래스와 파일 이름이 틀려. 그러면은 찾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써야 한다. 이게 틀리게 쓰면 그래서 오류를 내는 거예요. 오류를 제가 써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파일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지워서 따르게 하면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10을 지워서 저기 밖에 있는 클래스 이름과 안에 있는 클래스 이름, 여기 밖에 있는 파일 이름과 그 안에서 보려는 클래스 이름이 다르면 이렇게 오류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시고요. 이제 퍼블릭이 공공의 이런 뜻이죠. 공공의 쓰시고 이제 여기는 모든 다른 아무나 쓸 수 있다. 아무나 이런 얘기, 아무나 이런 얘기고 아무나라는 얘기는 다른 곳에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게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이고 이제 클래스 쓰고 있죠. 클래스는 뭐하고 뭐를 갖고 있어요? 변수들. 이 변수들과 그 다음에 메소드들 가로 열고 갖고 꼭 쓰셔야 돼요. 그래 구분할 때 메소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야 한다. 변수는 그런 게 없다. 변수나 메소드를 선언해서 가고 있다. 선언한다는 얘기는 앞에 타입 써야 되고 뒤에 변수명이나 메소드명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진다. 내시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이런 똑같은 파일의 이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파일의 이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한 개만 만들 수 있어요? 한 개만 만들 수 있어요. 한 개만. 그 하드디스크에 있을 때는 한 개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메인 메모리에 올려요. 메인 메모리에 올리면 그걸 가지고 올려서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뭐라고 한다? 객체라고 얘기한다. 이건 올린다. 이걸 몇 번 올릴 수 있어요? 여러 번 올릴 수 있다. 여러 번. 내가 여기다 저장해놓고 여기다 저장해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올릴 때 사용할 때 스태틱으로 만들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쫓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올리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여러 번 올릴 때 사용하는 키워드 이게 뭐였죠? new 였습니다. new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이렇게 쓰시면 얘가 이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서 이제 주소가 나오게 된다. 올라간 주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걔를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객체 변수, 참조형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클래스를 만들 때는 참조형 변수를 사용하고 올릴 때 사용되는 키워드, 여러 번 올릴 때 사용되는 키워드는 new입니다. new 이고요. 그다음 메소드나 변수들 앞에는 스태틱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스태틱이라고 붙일 수 있어서 스태틱으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올라간다. 얘는 이제 new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한 번만 올라갑니다. 한 번만 올라가고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 이게 절대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키워드는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한 번만 올라가고 절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주소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주소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붙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태틱이라고 붙인 거는 이렇게 한 번 올라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올라갑니다. 클래스가 여러 번 나오더라도 절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올라가서 거기에 맞는 게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얘네들을 스태틱으로 하면 얘네들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한다?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 클래스가 지금 현재는 while print 1 to 10 example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점 다음에 mai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찾아가야 한다. 저희가 메인을 호출해서 코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얘는 누가 쓰죠? 누가 쓸까요? 누가 호출해서 실행되게 만들까요? 누가? 네, 아니 메인을 누가 호출해서 쓰게 만드냐고요. 메인 같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행하면 누가 얘를 호출해 가지고 사용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java.exe 예, JVM에서 얘를 이제 가져다가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메인 이렇게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클래스 이름 메인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예, 이유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자동이니까 우리가 얘를 찾아가지고 실행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청하는 거는 호출이라고 이해하죠. 메인 메소드로 호출하는 것을 코딩을 짠다 안 짠다? 안 짠다예요. 안 짠다. 그래서 실행되는 메소드는 누가 실행해요? java.exe가 실행된다. 그러니까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행할 때는 실행하게 됩니다. 쓰시고요. 메인이 메인 같아야 메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가로 열고 그 다음에 string 대괄호 가야 할 거니까 여러 개 문자를 여러 개. 그래서 arg 여기 아규먼트라는 뜻입니다. 아규먼트 s 붙였습니다. 여기 args의 의미는 저희가 arg 이렇게 썼는데 arg 이렇게 써가지고 네이버에서 찾는 거죠. 자, 네이버에서 arg 이렇게 쓰고 arg 쓰시면 아규먼트 이렇게 나옵니다. 아규먼트란 나오시는데 아규먼트라는 거는 논쟁, 언쟁, 말다툼, 논쟁, 주장에 대한 논의가 되는 이렇게 말다툼에 해당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죠. 요거에 의해서 이게 옳다, 틀리다, 이게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그런 걸 이제 아규먼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뭔가 한 개 던져줘요. 제가 코딩을 짤 때 여기 아규먼트에 해당되는 여기다 변수를 한 개 틱 던져주면 이 던져준 거에 의해서 뭔가 이쪽으로 처리가 되거나 이쪽으로 처리가 되거나 이런 논쟁거리가 된다라는 의미의 아규먼트입니다. 아규먼트가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S 붙였죠? 여러 개가 있다. 아시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args라고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아규먼트 이런 뜻이고요. 스페링이 아규먼트. 예당이 떼시고요. 얘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처리되는 거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되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얘가 논쟁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컴퓨터에서는 이제 논쟁거리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값이 이제 A일 때 이렇게 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B일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던져지는 논쟁거리가 되는 데이터 여기다 된다 이렇게 썼는데 논쟁거리가 되는 데이터 이런 걸 이제 아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입이 있고 여기에 변수가 있는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아규먼트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얘를 호출할 때에 데이터를 이쪽에 넣어주죠. 그래서 여기 저장하게 됩니다. 변수긴 변수인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이긴 하는데 이쪽에 데이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요. 전달 변수, 전달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 그래서 전달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는 전달되는 변수예요.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똑같은 얘기는 전달되는 변수를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 프로그램과 이쪽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데이터, 이쪽의 데이터를 이쪽에 집어넣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처리된 데이터, 이런 걸 이제 매개체라고 이해하죠. 매개체.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걸 매개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은 학원, 이재현 컴퓨터 학원, 이 데이터가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쪽에서 데이터를 넣어줬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다. 그래서 이거를 매개 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름이 되게 많죠. 매개 변수.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의미는 같은데 그냥 변수예요. 변수 한 개 선언해 놓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거기다 막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달 변수라는 의미 강하면 이게 논쟁거리가 된다라고 하면 아규멘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규멘트라고 얘기하고요. 전달되는 것이 강하다라고 할 때는 파라메터라는 얘기를 씁니다. 파라메터. 여기가 파라메터. 이게 맞나? D야. 이거 아닌데. 파라메터. 이게 아닌데? 네? 파라메터. 여기 있네요. 예. 이네요, 이. 파라메터. 라는 쓰게 되고요. 여기서는 뭐 한도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 영국식에서 일정한 정한 한도, 이런 뜻에서 데이터에 대한, 써가지고, 리미트. 여기서 컴퓨터에서는 두 개의 연결해주는, 여기 매개라는 뜻이네요. 매개라는 뜻이어서, 여기에 파라메터가 전달에 사용하는 것인데, 매개 변수를 의미해서 영어로는 여기 영어로 볼 때는, 얘를 파라메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한다. 요거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 아규멘트, 전달 변수, 매개 변수, 파라메터. 이름도 되게 많아요. 그죠? 네.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슬슬 이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요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논쟁거리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규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을 전달 변수라고 얘기하고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면 파라메터라고 얘기를 해준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변수예요. 변수에다 데이터 값을 저장해서 전달하면서 변수라는 게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변수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변수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저희가 하는 것은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라 이런 얘기죠. 1부터 클래스 이름이 1부터 10까지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세요.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슨 문장입니까? 포문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걸로 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포 쓰시고 int i 이꼴 1 세미콜론 i가 적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눈 감고도 짤 수 있으셔야 돼요. 눈 감고. 네. 저도 눈 감고 잘 못 짜긴 하는데. i 플러스 증가시켜서. 예, 한 줄이면 되죠. 시소 i. 그래서 i를 출력하시면, 실행하시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해 보세요. 잘 되죠? 이거 이제 어제 짜드린 거예요. 짜드려서 했습니다. 이걸 while문으로 만들어 보자. while문. 이거를 그대로 이제 포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이거를 while문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죠. while문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while을 썼다는 얘기는 while 저희 true면 여기가 이게 true면 실행하자. 중괄 알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i를 썼으니까 저도 변수 i를 쓰겠습니다. i를 써가지고 쓸 건데 그 1부터니까 여기 int i 이꼬르 1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작성하는 거죠. 가로과 괄호 사이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1보다 제가 1 증가시켜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i가 1보다 적거나 같으면 1보다가 아니라 10보다 적거나 같으면 계속 실행하자. 1부터 10까지 실행할 거다. 이렇게 짠 거죠. 조건식이 맞으면 true이면 계속 실행하자 라고 짜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1부터 출력을 해야 되죠. 시소에서 출력을 먼저 합니다. i 출력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i 플러스 세미콜론 쓰시면 i가 맨 처음에 1이었습니다. 1이었다가 i가 10보다 적거나 같는 게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1을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증가시켜서 2가 됐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맨 처음에 1이었는데 맨 처음에 여기 i가 1이었는데 그 다음에 2가 되죠. 계속 증가합니다. 7, 8, 9, 10, 9. 9가 10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맞죠? 10이 적거나 같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10까지 이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시고 그 다음에 11이 되면 빠져나온다. i가 11이 되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밖에서 i가 얼마입니까?를 찍을 수 있어요. 찍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밖에서 i가 얼마입니까? 찍을 수 없습니다. 밖에서. 이유는 얘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변수라고 얘기합니다. 포문 안에서만 돌아가는 변수. 포문 밖으로 빠져나가면 출력할 수 있다 없다? 출력할 수 없어요. 얘는 i는 없는 거와 동일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 i는 됩니다. 이 i는 가능합니다. 이유는 여기 i를 밖에다가 선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상대적으로 전역 번수입니다. while문 안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while문 밖에다 선언했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서 i를 출력할 수 있다. 되시겠죠? 그래서 포문으로 썼을 때는 i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 찍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i는 오류가 난다. 오류가 난다. 이유는 포문이 여기서 끝났어요. 포문의 시작과 끝은 여기까지가 포문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 찔리면 이 i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미콜론 반드시 없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든다. while문에 해당되는 건 이게 조건이 true면 실행을 한다. 포문 보시면 이게 조건이 true면 실행한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하시는 게 이제 while문입니다. 그래서 초입값에 해당되는 것을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건 초입값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죠.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받아요. 입력받아서 이게 맞으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서 하시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while문을 써가지고 처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작성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게 true면 실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받아요. 자, 데이터를 입력 받고요. 받아서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따라서 얘를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자. 이제 반복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를 입력받았는데요. 조건이 맞으면 계속 실행하고요. 데이터 입력받을 때 어떤 데이터가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속 실행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 개 입력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EXIT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교재에서는 Q라고 썼습니다. Q가 QIT, 빠져나가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EXIT, 출구라는 뜻이죠. 이렇게 탈출, 이렇게 할 때 EXIT라고 쓰는데, 라고 입력을 하면, 입력을 받아서 받고, 이게, 라는 데이터면, 이렇게, 라고 입력되면, 이제, 반복 처리를 빠져나가자,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데이터 입력받는 건 한번 하셔야 되겠죠. 그럼 실행은 돼야 되네요. 한 번은 실행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쓰는 게 두 while문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데이터 입력받은 반복 처리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하셔서 받아서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쓰시고요. 입력이 됐을 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데이터 입력한 게 EXIT면 빠져나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데이터를 출력을 하자. 이렇게 쓸 수도 있으세요.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력받은 데이터 EXIT라는 변수를 한 게 데이터 입력한 input 데이터 이런 변수 한 개 선언해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또 str 문자열이니까 str 변수를 한 개 선언해서 걔가 이제 EXIT냐고 물어보고 EXIT면 빠져나가자. 이렇게 EXIT면 빠져나가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죠. 일단 실행을 하자. 실행할 때 쓰는 게 do라는 겁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다가 while문을 써요. while 빠져나가자. 가로 열고 쓰시고요. EXIT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문장이 좀 그렇게 한데 여기다 조건을 씁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 처리한다. 여기도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얘기죠. 조건 while문 다음에 while문을 한 개 썼는데 가로 열고 가로과 사이에다 조건을 씁니다. 조건을 써서 사용하는데 이제 요거 이렇게 써가지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보통 쓰시게 되고요. 조건을 만족하면 while이 뭐뭐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영어로 뭐뭐하는 동안 만족하는 동안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는 이제 반복 처리를 한다. 실행합니다. 반복 처리한다. 뒤에 있는 거 한 개입니다. 뒤에 있는 거 한 개 중괄호 열고 중괄호로 이렇게 한 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거나 문장이 한 개면 그냥 한 개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중간에 한 개는 것을 반복 처리해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입력하는 게 요 뒤에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있어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받으시고요. 맨 처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그럼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EXIT라고 입력하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나가는 반복문을 나가는 타이밍을 제가 잡는 거죠. EXIT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빠져나가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얘기죠. 빠져나가서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고요. 얘네는 두 다음에 먼저 실행을 합니다. 뒤에 있는 거는 실행하자 이런 얘기고요. 중괄호하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실행문을 만들어요. 실행문을 만들어서 씁니다. 여기다가 이제 실행문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조건이 나오겠죠. while 그 다음에 조건을 먼저 씁니다. 조건. 요거는 이제 반복할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세미콜론 찍으세요. 찍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다음에 이제 먼저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해요.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하자. 실행하게 되고요. 데이터 입력받자가 안에 있으면 들어가서 일단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되죠.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복할 조건을 이제 조건이 만족하면 반복 처리하는 거죠. 반복 처리하겠다. 처리한다. 뭐뭐 하는 동안에는 계속. 조건을 어떻게 쓰느냐? 변수 한 개를 지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받고, 입력받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해서 써야 됩니다. 입력받는 거 스캐너 필요하네. 스캐너. 사용하시고요. 스캐너라고 써주시고. 제가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왜 눌렀어요? 임포트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임포트 이꼬로 뉴 하시는 거죠. 뉴 하시고 스캐너를 이렇게 하시고 스캐너 생성하시고 그때 시스템.이 눌러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세미콜론. 자, 여기다가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받으세요. 뭐 시스오를 이용해서 데이터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시스오.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써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입력받는다. 변수를 입력받아서 여기서 처리를 해서 썼는데 이때 뭐 여기서 int를 써가지고 입력받은 다음에 버리고 입력해서 처리해서 버리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인데 받으면 스트링이네요. 스트링 쓰시고 저희가 입력받은 뭐 input str 쓸까요? str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캐너에서 scanner.nextLine 무조건 next line으로 받으시라고. next line L자 소문자로 썼는데 여기 대문자로 써져 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는 그래서 엔터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자동 완성됩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여기다가 비교를 하셔야 되죠. str이 반복하려고 그래요. str이 어떨 때 반복할까요? 어떨 때 반복할까요? 어떨 때? 자, 저희가 이제 문제를 낸 거는 EXIT라고 하면은 이제 빠져나가요. 반복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while문 다음에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반복 처리하는 조건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것의 반대가 반복 처리하는 조건이 됩니다. 반복 처리를 빠져나가는 조건은 점 다음에 str이 점 다음에 equals입니다. equals 쓰시고요. equals 쓰시고 가로 열고 지금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어떤 거랑 비교해야 되냐면 여기 EXIT랑 비교해야 됩니다. EXIT. EXIT 썼더니 STR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지금 얘는 cannot be resolved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 있는 걸 가로 열고 가로 넣고 사이에 있는 걸로 비교하지 않고 밖에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블록이 여기까지가 지정이 되고 여기서 선언된 거는 여기서 찾지 못한다. cannot be resolved라고 나온 것은 STR이라는 것을 못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 찾겠다. 여기 밖에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하는 방법. 요거를 밖으로 빼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빼서 STR을 여기서 사용하는 걸로 선언된 것을 또 선언하지 말고 사용하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string STR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주시면 얘는 해결되죠. 얘는 빨간 줄이 납니다. 마우스가 되시면 duplicate가 나옵니다. 쌍둥이 똑같은 게 있다. 여기 선언했는데 여기 앞에서 똑같이 선언한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언해서 우리가 났다. 그럼 여기 str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걸 지우세요. 사용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변했어요. 얘 색깔과 얘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코드에서 같은 걸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equals로 같다를 비교하시는 거죠. 요거는 이제 EXIT 같으면 계속 돕니다. 같으면 계속 도는데 저희가 같으면 계속 돌면 안 되죠. 안 되시고 어떻게 된다? 틀리면 계속 돌아야 돼요. EXIT면 빠져나가셔야 돼요.
여기다가 느낌표 한 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니다. 이렇게. EXIT면은 이제 EXIT이면은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EXIT가 아니다. 아닌 경우에는 뺑뺑이를 돕니다. 이게 반복 처리가 되고요. EXIT면 빠져나온 거죠. 되셨나요? 빠져나옵니다.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시면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하고 나오죠. 저희가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EXIT 엔터 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서 이게 끝납니다. 끝나게 되고요. 실행했어요. 실행했는데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LE 엔터. 그럼 여기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이렇게 입력하면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나옵니다. EXIT 끝날 때까지 계속 돕니다. EXIT라고 치시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한 개 써주시면 while만 나면 뒤에다가 이렇게 시서를 쓰시고 이제 쌍따비 찍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게 나와야 종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종료합니다. 하고 써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while문의 끝이고 요게 메인 메소드의 끝이죠. end of main 메소드 끝이고 여기 클래스의 끝입니다. end of class.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while 문을 이용해서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뺑뺑이 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중간에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처리하는 게 되어 있고 중간에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while 문을 중간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break라는 걸 쓴다. break if 문장을 만들고 break를 만들어서 빠져나가게 만드시면 됩니다. break 그렇게 빠져나갈 때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브레이크는 세 가지를 빠져나갑니다. 1번 스위치, 2번 반복문의 포문, while문. 지금 이거 while문입니다. while문 빠져나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빠져나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시면 실행 종료합니다 그랬으니까 EXIT라고 치시면 여기 밑으로 클릭하셔서 EXIT 엔터 치시면 이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의 중괄호 닫고를 만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는 것을 저는 이제 프로그램이 자연사한다.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프로그램이 죽어서 끝났어요. 자연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중간에 빠져나가시면 이제 완전히 일부러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끝내버리는 거죠. 끝낼 수 있다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